자, 실제 이재명 정권은요, 문제가 되니까 우리 대책이 아니다, 소통 중이라며 1시간 반 만에 말을 바꾼 만큼 지금 이 부동산 대출 규제는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딱 뭐라고요? 대출 쪼이기입니다. 쪼일 수 있는 대출은 다 쪼아놨어요. 자, 어느 정도냐? 문재인 정권 28번째 규제를 다 합친 만큼 강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죠. 자, 뭡니까?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지난주부터 비대면 대출을 전면 셧다운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은행이 주담대 신용대출 비대면을 접수를 아예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로 대출을 쪼아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MBC, 명비씨는 이런 식으로 보도해요. 시행 첫날 문의 전화 뚝 초강력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득자들이 대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고소득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은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말이 나오고, 어느 정도냐? 나 100억 있다. 급매물 연락 달라. 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나 좌파들이 얘기하는 초부자들, 현금 부자들은요, 아무런 타격을 안 받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정권에 그런 현금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예로 누가 있냐면요, 이재명이 과기정통부로 내정한 배경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40대입니다, 여러분들. 40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터졌냐? 이게 터졌습니다. 41억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 규제 직전에 7억 5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이재명 정권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로 6억 원 이상은 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명했던 장관 후보는요, 대출 규제 직전에 7억 5천을 대출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건 41억짜리를 7억 5천 대출 받아 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일단 6억 대출 제한하기 전에 대출을 받았던 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요, 7억 5천 대출 받고 나머지는 41억은요 자기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현금 부자죠.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비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야, 효과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명비씨가 왜곡하는 것과 달리 실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입니다. 어떤 국민들?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직접 살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도 6억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74%가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말인즉슨 현금 부자가 아니면, 중국인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요, 서울 아파트 74%를요 못 살아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냐?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7채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서울 25개 지역구 중에 18개 자치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우리 국민이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가맨다고 이 시장이 안 터지겠냐고요. 결국 이 시장은요, 다른 곳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게 뭐라 말씀드렸죠? 결국은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8개를 올가매니까 어디? 나머지 노도강, 금강구로 풍선 효과가 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 10억 미만 어디냐? 내가 6억 미만으로 대출 받아도 어디 갈 수 있느냐? 라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18개를 올가매니까 나머지 구가 반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올가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 74%가 아니라 서울 100%가 직격탄을 받을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던 그 문제가 벌써 시장에서 주말이 지난 시점에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문제는 뭘까,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집이라는 건 주거의 목적이 있고 그 주거의 목적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게 아닙니다. 가계부채를 잡으라고 말했더니 아예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집이라는 건 투기와 투자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집을 살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거의 목적이 있다고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장기간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와 관련된 플랜을 짜는 게 바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무려 한도를 6억으로 낮춰놨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려 서울의 74%가 직격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요,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권의 이번 부동산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대출까지도 올감했다라는 겁니다. 정책 대출이 뭐라고요? 디딤돌, 버팀목, 딱 말씀드리더라도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쪼아놓은 거예요. 디딤돌, 매매와 관련된 대출, 버팀목, 전세와 관련 대출, 일반, 사회, 생애 최초, 청년, 신혼, 신생아, 이걸 다 먹은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집 한 칸을 구매하거나 내가 전세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요, 이제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왜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당장 시행을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3040 맞벌이들이에요. 왜겠습니까?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회생활이라는 건 수도권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즉 내가 이러한 정책 대출을 받고 나서 내가 이걸 갚아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한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의 천륜 인편적인 정책 대출의 감액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누가 뭘까요? 바로 신생아 대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가운데 신생아 대출로 인해 내가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집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짰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난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 신생아 대출을 받으려 계획했던 분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대출이 디딤돌 대출은요 5억에서 4억으로 줄였고요, 신생아 대출 전세와 관련돼서는 3억에서 2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1억이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6천만 어디서 나옵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어쨌든 이분들은요 준비를 했어. 어디로 이사를 갈지. 근데 이재명 정권의 이 천륜 인격적인 정책 대출의 한도 제한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죠?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도권에서는요 더 이상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기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경기권 중에서도 내가 출퇴근이 가까운 곳로 가야 되죠. 수도권 인접성이 높은 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값이 4년 새 40%가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인접하는 하남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2.7%나 뛰었어요. 어떤 곳은 서울보다 비쌉니다.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재명 정권은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떠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와 관련된 혼란스러울밖에 없어요. 야, 어디로 가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 그 집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혼돈스러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6억 주담대 대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정책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 대출이라는 건 수도권만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경기권으로 갔을 때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제한을 받는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그 교육에 신경을 썼을 때 교육에 조금 멀어진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현금 부자들, 중국이들은 아주 살판났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숨겨져 있는 1cm가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국토부 1차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하죠? 야, 장관을 얘기를 해, 차관을 얘기하냐? 자, 이게 뭐냐? 이재명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이라는 건요,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청문회라는 건요, 이와 관련돼서 인사 검증을 거치고 그와 관련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차관은요,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가 국토부 1차관에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 이재명의 부동산 자문 교수랍니다. 저는 그냥 멘토라고 부를게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상경이란 사람. 자, 빵꾸 듣고 계시죠? 자, 이 상경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불로소득 차단, 개발 이익 환수. 자, 신규여러분들, 일단 딱 들어보더라도 뭡니까, 신규여러분들? 완전히 저쪽이죠. 완전히 저쪽. 자,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웃긴 게 뭐냐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라고 말하면요, 가장 떠오르는 사람과 내용이 뭡니까, 신규여러분들? 이재명과 대장동입니다. 왜냐? 대장동 당시 개발 이익이 1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성남시가 10% 환수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업자에 가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실무진 의견을 모두 묵살했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한 이상경을 이재명이 국토부 1차관에 발탁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예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 안 했던 이재명이 발탁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재명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죠. 자, 과거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과를 긍정평가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든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재명 대장동 문제 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 혼자 대장동 사업 성과 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뭘까, 신규여러분들?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 환원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죠? 실제 증거에 따르면 환수를 안 했다라는데, 환수하자는 실무진의 의견도 모두 묵살했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 공공환원 사례다, 잘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국토부 1차관에 발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모순되죠? 네? 엄청 모순되죠? 말로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환수를 안 했다고 문건으로 증거로 다 나온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을 향해 환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차관으로 아예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과거 문제만 있었으면요 얘기를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의 발탁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만 열면 공공주택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주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지갑의 직급의 문제가 공급의 절벽의 문제고, 이 공급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공공주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 이재명표 기본주택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어떻게 서울에서 1억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건설사들은 뭐 남고 살아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부으면 곳간이 남아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함께 외치고 함께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명이 국토부 1차관으로 발탁한 이상경이란 사람입니다. 집값 급등 공공주택으로 확대를 잡나. 공공주택, 기본주택을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상경이란 사람이라고요. 자, 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공공주택을 몇만 호나 만들려고 하느냐? 무려 250만 호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수도권 집값의 문제는 공급 확대를 해야 되며, 그 공급 확대에 있어서 공공주택이 확대된다 라고 이재명과 이상경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몇만 호? 250만 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도 지난 대선에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해서 임기 내 250만 호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지난 역대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을 보십시오. 노무현 36만, 이명박 35만, 박근혜 45만, 문재인 54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합쳐도 안 돼요. 합쳐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몇 년입니까, 친구 여러분들? 무려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250만 호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250만 호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다고요? 집값 문제를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공공주택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 여러분들, 집값 잡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더 웃긴 건 뭐겠습니까?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주택 100만호,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해요. 그걸 모두 다 공공주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된다고요. 역대 정보를 보더라도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짓겠습니까? 불로소득 안 된다는데? 개발이익 안 된다는데? 그 어떠한 형태 이익도 얻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고, 그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국토부 1차관에 갖다 꽂았는데 건설사들이 개발을 하겠냐고요? 아파트를 짓겠냐고요? 안 짓겠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이 와중에 지난 대선에서 4개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3기 신도시 안 되니까 접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국정위가 뭐라 그랬어요? 신도시 안 만들겠다면서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 어떻게 잡을 거냐고.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나온 건 부동산 대출 규제인데, 그 대출 규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차관을 갖다 꽂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능해. 그러면서 말하는 건 불로소득 안 돼, 공공이익 환수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파트 지을 수 있겠냐고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공공주택 관련돼서 가장 줄였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에서 6.7 반으로 잘랐어요. 백현동 관련돼서 100% 10% 무려 90% 잘랐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어떻게 공공주택으로 집값을 해결합니까? 이재명 과거 뭐라 그랬습니까? 임대주택 안 만든다면서요. 손해본다면서. 근데 갑자기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언급하며
그런 사람을 지금 1차관에 올리면요, 이걸 뭘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보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직감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나온 게 뭐죠? 대출 규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남은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뭐라 그랬죠? 이번 대선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야, 나는 걱정이 돼.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이 1차관으로 꽂았던 이상경이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단독 보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토지 이익 배당 금지, 국토 보유세 도입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과 관련돼서 국토 보유세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그럼 뭡니까? 이거 세금입니다. 안 그래도 집값 문제가 뭡니까? 집 그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물려. 그러면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음에 있어서 이 세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런 사람을 1차관에 꽂아놓고 뭔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을 안 합니까? 이재명이 과거 말했던 국토보유세는요, 모든 토지에 부과합니다. 이재명 뭐라 말하냐? 국민 90%는 혜택, 상위 10%는 해당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완전히 좌파식 갈라치기예요. 10%는 세금 물고 90%는 혜택 본다. 지금 보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못 잡아 보이죠. 지금 보더라도 잡을 만한 사람을 갖다 안 놓고 있는 거죠, 신규 여러분들. 그럼 이럴 겁니다. 개딸 여러분들은, 야, 저거 옛날 거잖아. 저거 지난 대선 거잖아. 왜 지금 그걸 물어? 지금 바뀌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단독 보도 나왔어요. 이번 대선에 이재명 부동산 우클릭, 기본주택 토지보유세 설계자 빠졌다. 설계자는 빠졌지.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그걸 똑같이 주장한 사람을 1차관에 꽂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1차관이 됐다고 생각이 바뀔까요? 1차관이 됐다고 옛날에 말했던 걸 안 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포장지였던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우클릭을 선언하며 나 옛날에 말했던 기본주택 접겠어, 국토보유세 접겠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주장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외쳐왔던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국토부 1차관에 갖다 꽂은 겁니다. 이게 접은 겁니까? 이게 빠진 겁니까? 그냥 국민들 거칠이로 속인 것 뿐이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시즌2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좌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문제를요 다 갈라치기로 생각을 해요. 국토보유세, 국민 90% 혜택, 상위 10% 세금 내는 것.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즉 시장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 갈라치기 하며 기업들을 때려잡아야지만 뭐든지 해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되니까요, 당연히 반작용이 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재명이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요 갖다 꽂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시즌2 다를 게 없다. 왜냐?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갈라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집 가진 국민, 집 갖지 않은 국민 갈라치기 하며 모두에게 고통을 줬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어요. 자, 이재명이 뭐라 말했냐?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 말했어요. 부동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다. 난 자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과 똑같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 설마 조작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 지금 보는 것처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주담대 6억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의 대출 규제의 진짜 문제는 정책 대출의 제한이다.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확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이 부동산을 우클릭한다면서 안 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을 지금 국토부에다 갖다 꽂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경제의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대 정권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도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요, 정책이고요. 그 정책을 내놓는 건 사람입니다. 근데 정책도 지금 문재인 시즌2인데 사람은 어떻죠? 문재인보다 더한 사람을 갖다 꽂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해결 되겠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현금 부자들만 그냥 릴릴이 날라라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만 쎄쎄를 부르는 그런 대한민국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보온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보온 인사들을 계속 이재명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억지로 막 둘러싸가지고 덮어놓고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터져 나올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 거니까. 왜냐? 우리 국민들이 계속 힘들 거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까지 함께 이 문제를 외쳐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